네, 추연기입니다. 오늘은 이제 다른 거 말고 이제처럼 이제 그 페이퍼 노트에 썼을 때 어떻게 쓰는 방식을 좀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, 참고로 저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보충이나 이런 거 왔을 때는 이렇게 그 노트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, 그다음 또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페이퍼 같은 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, 이런 식으로. 그럼 보시게 되면 위에 한번 쭉 한번 봐볼게요. 첫 번째 보시면 저는 이게 뭐냐면 이제 미적분에 있는 적분 파트를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봐서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인 그 아웃라인 위에서 한번 봐볼게요. 위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딱 봤을 때 그냥 깔끔하게 보이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게 그 빨간색 번호로 넘버링을 좀 해주시고,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걔네들 갖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그 정리를 좀 하고,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의 공식들 좀 써주고, 그다음에 그 없는 데고 알아줬으면 좋은 공식들은 옆에다 따로 박스칠 같은 것도 하고, 아니면 좀 팁 표시 같은 것도 해요, 이게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하는 공식들 같은 거 좀 쭉 적어놓은 게 보이시죠? 예제 같은 것도 적어놓고,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, 부분적분법, 이렇게 부분적분을 팁 2번 하고 하는 이런 방식들도 이렇게 적어서 좀 약간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. 보통은 이거 그대로 그냥 보통 이제 칠판에 필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이제 필기를 할 때는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쓰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. 근데 그 사실 그게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고 뭐 한 1, 2년 지나도 까먹지 않을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할 때 좀 약간 깔끔하게 첫 번째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뭐 필요한 게 생기면 이게 필요한 것에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. 아니면 이게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좀 더 수능 같은 거에서 공부할 때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제가 쓴 방식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게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돼 있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트 쓰는 방식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푸는 거가 있는데 제가 이게 보통 이제 내신이나 보통 애들 수업하기 전에 문제를 보통 다 풀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그거를 한번 보고 싶은 친구도 좀 있다고 해서 저는 모판적으로 좀 약간 거기를 좀 많이 풀거든요. 어디냐면 그 1등급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요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처럼 다시 여기는 사실 제가 좀 옛날부터 많이 풀어가지고 많이 푼 건 아니고,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이퍼로 쓰게 되면 사실 여기 EBS 올림푸스 고난도가 문제 풀 때마다 거의 간격이 좀 적어요. 그래서 잠깐 저도 조금 최대한 좀 글씨를 좀 오밀조밀하게 써서 쓰는 편인데, 이렇게 뭐 계산해보면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조금 까다로운 게 있는 것보다 계산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. 그럼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,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이렇게 약간 어떻게 하죠? 그러니까 막 푸는 것보다는 약간 어떻게 씁니까? 약간 좀 약간 이렇게 이게 약간 좀 올거나이즈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얘처럼 이렇게 쭉쭉쭉 정리해서 쓰는 편이고,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쭉쭉 정리해서 쓰는 편이에요. 그다음에 뭐 원방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? 원방 같은 거? 원방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원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머리로 풀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있어서,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필요한 건 이렇게 손으로 쓰고, 아니면 이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눈으로 풀 수 있는 거 눈으로 보도록하고, 그다음에 얘처럼 사실 이게 원방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기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에 따라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건 계산이 복잡한 거지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만 써놓고, 그다음에 이런 식의 있는 그 그림을 다 그려서 하면서 이렇게 뭐 아이디어가 있는 건 이렇게 쭉 쓰면서 가는 식으로 이제 저는 푸는 편이에요. 얘가 이제 올림푸스 권한도 이렇게 푸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능 기출 문제가 이제 그 미분 파트부터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저는 책이 항상 수능 기출 문제가 새로 나오면 항상 이렇게 다 문제 풀어보거든요. 사실 그 어떤 문제집이든 보시면 이렇게 보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푸는 거예요. 그냥 아무 때나 푸는 게 아니고, 그냥 뭐 이게 뭐 수업해서 푸는 건 아니고, 이걸 풀고 혹시나 이 교재가 이제 어떠한 그 친구들한테 레벨이 괜찮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맞춰서 이거를 좀 내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 짱중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 친구들 중에서 이제 한 그 3,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이제 안정적인 3등급이나 2등급 끝자락을 좀 원할 때 풀면 좀 좋은 문제집이긴 하거든요. 제가 풀어봤을 때 봤더니. 그럼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정리해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좀 쓰죠. 한번 가까이 한번 봐볼까요? 쓰고 이렇게 쉬운 것도 웬만하면 그 수능 기출 문제는 쉬운 것도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다 풀어요. 이게 보시면 조금 글씨가 개판이긴 하지만 그래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쓰긴 하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하면 제가 뭔가 여기서 틀리게 되면
여기 안에서 좀 고칠 수 있게끔 쓰죠. 이게 사실 이게 딱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습관이에요, 습관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쓰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쓰는 건데, 사실 이렇게 안 쓰는 습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쓰려고 보면 사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공간적인 문제가 생기고, 두 번째는 뭐 글씨는 완전 개판이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, 문제에서 좀 약간 애들이 어려울 만한 거 이렇게 V표를 체크해서 가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 푸는 방식이 있죠. 이렇게 해서 문제집도 같이 한번 푸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푸는 방식인데,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애들이 사실 좀 상위권 친구들은 보통 저하고 좀 비슷하게 풀죠. 상위권 친구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요약했어도 이렇게 기본적인 식은 다 쓰고, 그다음에 마무리되는 그 계산 과정을 생략하는 거지, 거기에 관련된 뭐 모든 식들을 다 생략해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는 방식도 있을 거고, 이게 짠 중요한 문제 한번 본 거고,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항상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거 보시게 되면, 기출 문제도 저희도 딱 보면 이게 보통 이제 이게 A4 용지 사이즈거든요. A4 용지 사이즈를 봐도 쓰면 그 안에 웬만하면 다 쓸 수 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 아무리 그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,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요. 그쵸? 그럼 얘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조금 까다롭거든요. 근데 이렇게 여기 공간이면 충분히 써요. 왜냐면 그림까지 그리면서 이렇게 연립까지 해서 이제 근해 공식까지 써도 쓸 수 있고, 그다음 얘도 이렇게 공간이 적어 보여도 승가위로 웬만한 건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너무 적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그래서 참고로 많은 친구들 보면 이렇게 저보고 항상 그래요. 뭐하러 이렇게 깔끔하게 쓰냐고.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. 깔끔하게 써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, 이제 그거죠. 나중에 혹시나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모든 문제를 100% 다 기억은 못할 거 아니에요. 그럼 가끔씩 이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저도 제 푸는 방식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, 그런 식으로 저도 나중에 그 문제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좀 깔끔하게 쓴다고도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제 스텝 바이 스텝을 나눠 쓰고, 그림 그릴 건 그리고 시 꼼꼼하게 쓰고, 이게 쓰는 방식대로 좀 쓰게 되면 여러분들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뭐 나중에 뭐 시험 볼 때 서술형 감점을 당하면 어떡하죠? 그런 식에 있는 걱정은 전혀 할 게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쓰는 연습을 이제 곧 여름방학이 되면서 시간이 좀 많아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연습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꼼꼼하게 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바람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푸는 방식들에 대한 그 노트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걸 좀 참고해 보셔가지고,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페이퍼 노트로 봤을 때 이제 문제 푸는 방식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. 네,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패드로 이제 쓰는 방식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써도 상관없어요. 대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관만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. 보관할 수 있게끔 잘 올거나이즈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새로운 그 컨텐츠로 이제 어떤 걸 좀 볼 거냐면, 처음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는 이제 수학적인 공부 방식들이 좀 있는데, 보통 애들이 숙제하는 방식이 좀 있어요. 그 숙제하는 방식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?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숙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볼 테니까요. 오늘 여기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감사합니다.